안녕하세요. 투잡 전문가 투잡남입니다. 저는 현재 메타버스 교육, 블로그 교육, 영상 편집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투잡남을 검색하시거나 구글에서 투잡남을 검색해 보시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30대에 제가 10배 월급으로 어떻게 늘어날 수 있었을까? 어떤 행동을 매일같이 했을까? 저처럼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대가 딱 되자마자 고구마 장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물건을 팔아본 적이 없어서 그때는 처음에 2만원 정도 팔았습니다. 돈을 벌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왜 고구마를 하루 2만원밖에 못 팔고 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걸 팔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당시 한 가지 책을 읽고 있었는데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에서 미끼 전략이라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끼 전략을 통해서 고구마를 팔게 되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한테 고구마의 일부를 떼어놔서 그냥 이렇게 샘플로 나눠드렸습니다. 그랬더니 2만원 벌던 거를 하루 5만원을 팔게 되었어요. 16년 전에 그렇게 팔았습니다. 저는 제 앞에 이렇게 문제와 실현이 나타났고 그 문제를 책을 통해서 직접 해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지방에 있는 호서대학교 공대를 졸업하고 제조업 회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연구직이 아니라 생산관리를 또 뜬금없이 하게 되었어요. 일단 돈을 벌어야겠다 싶어서 그냥 갔거든요. 심지어 복수 전공이 영상 관련된 학과였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죠. 그렇게 시작한 회사를 3년 동안 다니게 되었어요. 제조업 회사 생산관리가 하는 일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에 들어오는 물건의 개수가 몇 개인지 예상을 하고 그 개수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보내는 것도 파악을 했어요. 그것에 따라서 박스 개수가 몇 개나 필요한지, 그리고 혹은 그것들을 포장하는 데 필요한 포장하는 그 트레이라고 하는데 그 트레이가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을 제가 계산을 하고 미리 예측을 하고 그런 걸 요청하는 일들을 제가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을까? 난 콘텐츠를 만드는데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겠는데 난 왜 이 일을 선택했을까 스스로 자책하고 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해를 못했죠. 그런데 재밌는 건 그때 계획서를 짜는 거를 어깨너머로 배우기도 하고 스스로 물건을 관리하다 보니까 계획서를 세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1인 기업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 모든 일에 이렇게 계획서를 간단하게 1년치 계획서를 짜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마일스톤이라는 걸 또 추후로 배우게 되었는데 그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저에게 엄청난 효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3년 후에 요식업을 또 갑자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다길래 떡볶이를 팔았습니다. 인천에서 가족과 함께 3년을 또 일을 했어요. 모든 돈을 썼습니다. 제가 벌어들인 모든 돈을 여기다 투자를 했죠. 회사를 다니다 갑작스레 떡볶이를 한 것도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단 선택을 한 거죠. 후회는 했지만 가장 많이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했습니다. 떡볶이 자체는 어머님께서 잘 끓이셨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걱정은 없었어요. 다만 마케팅과 판매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간판을 빨간색으로 결정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도 책을 통해서 저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잘 팔 때는 100만 원을 넘기는 날도 꽤 있었어요. 물론 문제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진상 부리는 손님도 있었어요. 시비 거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팔이 들어갔다고 화내는 중학생도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 밑바닥과 고객을 응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멘탈이 튼튼해질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화가 나는지 왜 화가 나는지도 알게 되었죠. 1년을 장사하고 그 사이에 호주 워홀을 1년을 다녀오고 다시 1년을 마무리하면서 장사를 접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제가 3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사건마다 얻었던 경험들이 지금에 와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해결책을 책에서 찾을 수 있었고 유튜브 강의를 듣고 적용했다는 점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드리려는 핵심입니다. 고구마 장사라고 해서 얕잡아 보지 않고 책에서 배우고 익힌 것을 직접 써먹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미끼 상품의 개념을 깨달았고 몸으로 체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생산관리를 통해 기획하는 방법과 매출과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익혀서 지금도 써먹고 있어요. 자, 마일스톤이라는 기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제가 알게 되면서 날개를 달게 되었습니다. 떡볶이 3년을 하면서 직접 눈앞에서 고객을 만났죠. 좋은 손님과 단골 손님의 차이를 깨닫고 왜 그 손님들이 다시 오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매일같이 시간이 있을 때 책을 읽었습니다. 떡볶이를 팔면서 바쁜 그 와중에도 책을 읽고 장사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을 했던 겁니다. 미끼 상품 전략을 배워서 저는 영상 편집 비유들을 판매할 때도 적용해 봤어요. 템플릿이라는 미끼 상품을 끼워서 팔기 시작했더니 생각보다 매출이 잘 나왔습니다. 그 상품은 지금까지도 판매가 되고 있어요. 자, 블로그 강좌를 판매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자책을 넣어서 파니까 사람들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메타버스 강의는 어떨까요? 아이들에게 10분 정도 더 시간을 할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인기 강사가 될 수 있더라고요. 또 고객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학부모님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떡볶이를 팔면서 단골 손님과 신규 고객에 대해서 이해가 생겼거든요. 1년의 사업을 계획하고 그에 따른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3년 전에 60만 원을 벌던 제가 지금은 600만 원까지 벌어봤습니다. 제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겁니다. 이 일을 왜 하고 있는 건가 싶을 거예요. 왜 선택했는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요, 그 일을 왜 선택했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미래의 나에게 걸음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연구해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전공, 그 일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명확하게 깨닫고 그 일들을 모두 기록을 남기셔야 돼요. 아니면 적어도 여러분이 연구하고 적용한 방법들을 알고는 계셔야 돼요. 1년 뒤에, 3년 뒤에 써먹을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저도 16년 전에 배웠던 방법을 지금도 써먹고 있어요. 10년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배운 기획 능력을 지금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7년 전에 팔던 떡볶이집에서 고객 응대 방법을 아이들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팔지, 그리고 내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연구했기 때문에 강연에 있던 겁니다. 이게 바로 3년 전 60만 원 벌던 제가 600만 원까지 올릴 수 있었던, 제가 그렇게 벌 수 있었던 방법이에요. 어떤 선택을 내렸든지 간에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고민했던 거죠.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 회사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흘려보내신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선택한 그 상황 속에서 배우고 있는 게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지 고민한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매출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36살이 되기 전까지 저는 호주 워홀에서 벌었던 450만 원이 제가 벌어본 최고 금액이었어요. 단 한 번도 저는 제 인생에서 500만 원을 넘게 벌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근데 쌓이니까 월 600만 원까지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두 지금의 선택을 그래서 후회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최고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택을 하셔도 늦지 않을 거고 후회하지 않게 될 겁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를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